남자의 종교 토파보기 진행할 최요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정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목소리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저희 종교 토파보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자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먼저.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종교와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 신자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닌 적이 있는 이 좋은 그 신자입니다. 물론 뭐 저 관심은 제 주위에 항상 더불어 가자. 너와 내가 함께 가자는 취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예, 저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13년, 그리고 시사평론 6년, 그리고 세 아이의 아빠고요. 열심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명박 정권 얼마 남지 않지만 끝까지 싸우는 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종교 토파보기에서 이 토파보기의 의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샅샅이 토파감에 살피다 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애들러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또 묻고 계속 물어가면서 정직하게 답을 찾겠다 라는 의미죠. 그럼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 그럼 토파가며 예, 토파가며. 토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게 살펴본다는 거죠. 예, 돌발 질문 하지 마세요. 예, 살펴본다는 의미고, 사실 지금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잘 이렇게 좀 원인과 결과를까지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이렇게 갑자기. 어쨌든 그러면 저희 토파보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인들이 많이 껄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껄끄러하다 어쩔 수 없고요. 예. 진리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하고 왜 그 사악한 거와 타협할 수 없는 거니까요. 사기칠 수 없죠.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될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종교 뉴스, 이번 주 종교 뉴스 가장 뜨거운 감자로 그 드러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 종교 토파보기에서 샅샅이 살펴보면서 종교 뉴스를 먼저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초청 대담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모시고 싶은 종교계의 어르신이나 대담자를 모시고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초청 대담자로서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명진 스님, 봉은사 직영사찰 외압설에 대해서 홀로 양심선언을 하신 김영국 거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김영국 거사님은 친분이 있으시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 이제 좀 천천히 이따가? 해야죠. 이제 대담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뭐 지금 뭐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시청자 마이크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누리꾼님께서 저희하고 많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또는 이제 우리 스님 이상해요. 라든지 우리 종교가 삽질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권방송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제보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어떤 점이 이상하고 어떤 삽질을 하고 있는지 만천하에, 인터넷이니까 전 세계로 나갑니다.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시청자 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죠. 예, 뭐 하여튼 얘기만 들어봐도 결코 쉽지 않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같죠. 시청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누리꾼들의 사랑과 후원입니다. 사랑과 후원을 먹고 저희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좌번호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나? 요 밑에 나가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딱 체크하셨다가 더 계속 열심히 방송하라는 의미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 거기 보답하는 의미로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 더불어 가는 거고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을 절대 준수할 생각이 없는 종교 토파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교 토파보기. 이번 주 뉴스 제대로 삽질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MB 정권 퇴진운동에 관한 것인데요. 스쿠프 법안. 소위 스쿠프
예, 네, 법안이죠. 네. 그러니까 재밌었던 것이 조용기 목사 입에서 MB 하야의 발언이 나오고요. 이해창 자유선전 총재 막 반박하고 하니까 전 사실 되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기총의 길자연 그 회장이 농담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조용기 목사가 정신을 차렸구나. 조용기 목사랑 연대해서 MB 퇴진 운동을 벌여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요 농담이라고 얘기해서. 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농담 따먹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사실 이슬람 채권법 여러분께서 이제 뉴스 계속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를 금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박 수준으로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거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 그것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슬람 공포라는 거죠. 예, 예. 기독교계. 예, 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뭐 종교와 정치가 하나도 되어 있는 이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기독교계가 협박 수준으로 이명박 정권을 협박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근거는 이슬람 포비아로부터 시작됐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정권에 자기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아니 뭐 들어보셨어요? 요번에 빌 목사님이 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야시키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 참 미묘하게 전 들립니다. 예. 웃긴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계에서 지난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이슬람 그거 하게 되면은 자카트라고 해가지고 테러 조직에다가 자금을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코르 테러 국가. 이걸로 이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한국과 무역을 하면 그 수익이 그 한국에 있는 조폭들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과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외국에서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스쿠크 법안이 꼭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슬람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과도하게 벌어들이는 이제 오일머니 이걸 좀 불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은 돈놀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머리 써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가난한 자를 보호하려는 이제 정신이 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율법상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경제 정의에 대한 성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국 개신교도 기독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맞는 행위를 해야지. 개신교 은행 만든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좀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에 그런 거 보면. 그 성경에 돈놀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 그 준비 많이 했는데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이자에 관계된 얘기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딱 마음에 든 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레위기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돈놀이 하겠다라는 건 뭐 예수 비즈니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쿠프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여기서 지금 오늘 뉴스를 간단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결국 이 스쿠프 법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인데요. 어쨌든 이 상황의 중심에 계신 정치권에 대해서 발언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러한 정권 퇴진을 언급하시기 전에 그 거대 교회를 서로 나눠 먹겠다고 나선 자기 집안의 식솔 관리 이것부터 좀 관리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요. 또 길자연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기에 앞서서 금품 제공 또 부정선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되돌아보고 이러한 이 사회 법 안건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명히 이 스쿠크 법안은 냉철하게 재검토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 종교인에 대한 공포심이나 혹은 특정 종교의 기득권 주장이 아니라 이 철저하게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인터넷에 한번 선, 어부, 비취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고사성어인데요. 착한 어부는 고기를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이래요. 한국 기독교가 정말 사람을 낚는 착한 어부가 되려면은 그렇게 욕심내서 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선, 어부, 비취를
빨리 발음해보면 써너브 비치게 됩니다. 한국 보수 기독교 정신 차리란 말이야. 알았지? 이상 종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4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작년 4월이죠. 안상수 대표와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만남에서 안 의원이 현 정권의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라는 외압성 발언을 한 것을 폭로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모으신 존경 없는 김영국 선생님, 김영국 거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실 한나라당과 안상수 대표의 강남 좌파 주지 발언이 있었고요. 또 그 외 봉은사 명진 스님에 대한 정치권 개입 문제. 사실 그건 불교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논란의 중심에서 사실 우리 김영국 거사님께서 명확한 위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들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여튼 춥잖아요. 겨울 좀 추웠죠? 춥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사님 말고도 예. 부인께서도 이제 뭐 사찰 당하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이제 뭐 어디서 휴가 갔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거 아니라면서요? 예, 뭐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한 건 전데 네. 어떻게 이제 엉뚱한 사람이 글쎄요. 우리 뭐 집사람뿐만이 아니고 음.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고생을 많이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제가 기자회견 할 때는 이미 제가 뭐 제 마음의 준비를 그렇죠.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음. 자꾸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음. 괴롭히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뭐 전화가 간다든지 네. 좀 만나자고 한다든지 음. 심지어는 뭐 제 그날 그 전날 저랑 같이 있었던 제 친구 사무실에 네. 뭐 찾아가서 뭐 또. 정부 기관에 찾아가서 뭐 와, 그런 이야기- 일도 무슨 있었다. 일이 됐냐든지 뭐. 그렇게 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네. 야, 진짜 나 때문에 치산 이렇게 정권, 치산 정권. 아니, 이게, 어? 가만 보면 이 양심 선언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바르게 사시는 분들에서 어떤 전형적인 압박 수단 같습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어떤 소신에 의해서 행동했을 때 예. 그분들을 이렇게 진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압박하는 것 참 예. 치사한 아마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봉은사 사태가 지경사찰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진 스님께서 화쟁위원회의 제안 너무 쉽게 수용하시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명진 스님은 그걸 뭐 수용한 적은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아, 네, 그렇군요. 없으시고 네. 이제 화쟁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 하자라고 하고. 결정을 했던 결정을 해버린 거죠. 결정을 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직영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직영사찰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돈 많은 사찰입니다. 돈 잘 벌리는 사찰. 수입원. 예, 수입이 제일 좋은 좋은 사찰. 사찰, 네. 그러니까 뭐 봉은사도 그렇지만은 지금 직영사찰이 강화도의 보문사, 그다음에 갓바위 선본사죠. 대구 804 네. 대구 갓바위가 이런 사찰이 직영사찰인데 그게 아주 수입이 많은 사찰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입이 많은 사찰을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영사찰로 만들겠다는 거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이면에는 돈 되는 사찰 내가 직접 한번 관리해보자. 돈줄을 속이 땡기자. 시커멓네요. 예. 속이 맞습니다. 시커멓.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화쟁위원회가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거꾸로 말한다면은 그 당시 우리 김 교사님께서 제기한 어떤 문제나 혹은 주변에 공감하는 많은 이 신도들 그래서 이 종단과 어떤 정치권의 어떤 유착관계 내지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그 당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예. 이 화쟁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그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결과적으로는 이 종단의 입장이 반영된 형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 화쟁위원회에 대한 어떤 소감이나 한마디 전 꼭 듣고 싶거든요. 그 화쟁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화쟁이라는 게 서로 어떤 그 논란이 있을 때 네. 그 논란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걸 들어보고 네.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예. 잘못된 거를 바로잡자는 게 화쟁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예요? 그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걸 화쟁인데 이 논란이 되는 거를 적당히 양쪽 얘기 들어보고 덮어버리자. 지금 사실 화쟁위원회가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실제로 우리 이제 뭐 불교계나 네. 우리 주변에서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화쟁이가 결국은 조계종 총무원의 의도에 맞게 아주 충실하게 둘러리를 잘 섰다. 아. 둘러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근데 그런 화쟁위원회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자기 소신이 있고 또 확실하게 그 어떤 종교인의 양심을 잘 지키는 어떻게 도법 스님이 거기 위원장을 맡으셔갖고 예. 네. 너무 그 이 둘러리 역할을 또 멋있게 해준 게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불교 신자로서 이 평소 도법 스님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소신의 행동, 현장, 모습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화쟁위원회에 세웠던 상황에 대해서는 참 실망스러워요. 실제로 저도 도법 스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은 결국 이 스님들께서는 어떤 현장의 삶 내지는 현실 속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초연한 어떤 관념적일까 이상론적인 태도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실망이 되는데요. 거꾸로 이 과정에서 어쨌든 그 문제에 또한 중심에 있었던 안상수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그 위의 어떤 입장 내지는 총무원장 스님의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3월 23일 날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하고 나서 3월 25일 날 그 우리 자성 총무원장 스님하고 불교계 단체가 서로 만났었어요. 만나갖고 김영국 씨가 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좌파주의를 쫓아내야 그냥 된다. 둘 수 없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사실이라고 확인했는데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원장 스님이 그 불교계 단체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총무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신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한 얘기를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그거는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저도 불교 신자로서 우리 원장 스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은 뭐 편하게 하세요. 이거는 네. 이런 신뢰는 막 족보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끼리 하는 말을 어떻게 그 밖에다 이야기해. 그렇지. 이 종교단체 수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심, 원칙, 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이 있는 공인이죠. 근데 공인인데 안상수가 이야기한 거는 좌파주의 내보내라라는 그런 아주 부도덕하고 예. 그렇죠. 이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그렇죠. 옳지 않은 얘기를 들은 총무원장이 예. 불교단체 대표가 와서 그거를 이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하니까 야, 그거 신뢰 문제인데 이 얘기는 야.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거예요. 족복단체에서나 나올 이야기지 사실 종교단체 수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한 이 종단의 대표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러한 거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훗날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그 공개된 상황에서 그거를 뭐 개인의 어떤 신뢰 문제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졸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예, 예. 제가 네. 예를 하나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예, 예. 잔뜩 준비하셨어요, 지금. 아,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예.
2008년 그러니까 제가 지관 스님을 그 네, 지관 총무원장 하실 때 네네. 제가 정책 특보 예, 예.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6월 8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인데요. 그때가 한참 우리 촛불 시위가 막 그 할 때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그 전전긍긍하고 그렇죠. 이 참 뭐처럼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럴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날 그 경국사로 그 청와대 그 수석이 찾아왔습니다. 아, 지관 경국사로? 스님을 예, 6월 8일 날? 만나러 와서 예. 그래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은 현 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원장 네. 스님한테.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수석은 가고 그 뒤에 이제 수석을 따라온 행정관이 다시 왔어요. 아. 다시 와가지고 네. 이 행정관이 지관 스님한테 한 얘기가 스님 지금 제가 대통령하고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관 스님이 내가 대통령하고 통할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스님 내일 그 일본에 출국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일본에 가시는 게 한일 불교 그 협의회라고 협의, 그 예. 교류차 이제 예, 가시는데 예, 예. 스님 가시기 전에 촛불 시위 자제 호소하는 성명서 하나 발표해 주십시오. 행정관이 예, 행정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잡아야 예. 되는데 요거.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지관 선생님이 네.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그렇지 당연한 네. 말씀이에요. 예. 예.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음. 쫓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이 행정관이 네. 나가서 음. 그거 포기한 게 아니고 오. 다른 스님한테 얘기해서 아. 그 다른 스님이 9일날 새벽에 지관 스님이 네. 그 일본 출국하기 전날 새벽에 찾아와서 예.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님 그냥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 예.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뭐 간단한 뭐 말씀 하나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지관 스님이 거기서 완전 폭발하셨죠. 말은 이 미친놈 아이가. 아, 예.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스님도 계시는데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촛불 시위 자제 성명을 발표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강하게 혼내고 쫓아보낸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예, 예. 자파주지 내보내라 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내집히자. 수가 없다. 자, 이게 좀 개비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정권이 그때 그 촛불 시위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반성을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포섭하는 거야. 포섭. 그렇죠. 회유하고 예. 좀 해주세요. 쇼부 보려고 하고. 그런데 저희 솔직히 이제 저도 뭐 그 저희 불교 신자는 아니고 개신교 신자지만 이제 불교의 우호적인 입장인데 좀 이게 많이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렇겠지만 예전에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요? 어? 그러니까 그 불교계가 문제 제기는 뭐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예, 예. 어떤 정권의 문제에 예.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온 적은 그동안 몇 번 있었는데 네. 그 뭐 대표적인 게 지난번 그 2009년 때 종교 편향에 대해서 예. 정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청 앞에서 한 20만 명이 우리 불교 그렇죠. 신자들이 모여서 그 법회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불교 예.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뒤끝이 뒤가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예,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시작부터 사실은 저는 이건 좀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무슨 그 정부 지원 안 받겠다. 예.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와 뭐 한나라당 인사들은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라고 뭐 어떻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정부하고 맞서고 있는 것 저도 같은데 박수 쳤거든요. 예. 이게 과연 그 진정성이 진정성이 있는 있느냐.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약간, 그렇군요. 어떠십니까? 우리 김거사님께서는 사실 이 불교 정당과 그동안 이 정치권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랄까, 어떤 중심에서 쭉 계셨는데요. 그동안 쭉 이 지켜보면서 과연 이 정치와 혹은 뭐 정권과 이 종단의 어떤 그 있어야 될 모습 혹은 현재 좀 그 우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모습 이런 걸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좀 유학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하고 종교는 뭐 분리한다. 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분리된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뭐 현실은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죠. 굉장히 애매하고 또 현실적으로 뭐 기독교나 또 불교나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자가 공식적으로 한 1,000만 정도 되고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제 2천만 불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 영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종교 단체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정부가 정권이 잘못했을 때 부정한 짓을 할 때 그렇죠. 또 그 가난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힐 때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럴 때 그 잘못을 짚어주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나침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지금 종교단체 특히 뭐 제가 불교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불교단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력 정권의 권력 그 틈바구니에 같이 끼어들어가서 예. 나도 한번 좀 영향력을 행사해 볼 수 없을까. 떡고물이 떨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게 나타나니까 현상이 네. 그거는 반드시 그 개선돼야 되고 그거는 짚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아주 공감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종종 사회에서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 그것은 어떤 그 구조나 권력 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지 정치나 종교나 사실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현장의 삶에서 어느 쪽이 잘못하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불행히도 이 최근에 뭐 이 조영기 목사님은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 하야 운운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대단해. 또 그런 거에 반해서 거꾸로 이 불교 종단은 이런 한 여당의 그냥 대표가 와서 뭐 누구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인사권에 쉽게 말하면 개입 같은 스타일의 얘기가 되는 수준을 봤을 때 이 불교계가 그래도 한 2천만이라고 얘기되는데요. 예. 또 개신교가 그렇다 보면 상대적 숫자도 적은데 이렇게까지 그 외형적으로 이 모양이 아주 쉽게 말하면 수준 차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수준차라는 게요. 뭐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뭐 수준차라는 게 사실은 저는 뭐 개신교 쪽은 잘 모르지만은 네. 별로 제가 이 권력지향적인 스님이나 예. 목사나 예. 신부나 뭐 수준은 다 똑같다고. 정답이에요. 아니, 정답. 아니 제 얘기는 한쪽은 어쨌든 한 목사님이 예. 대통령을 뭐 뭐라 하야시키겠다 말해서 이 정도 수준이고 예. 한쪽은 대통령도 아닌 예. 한 그 정당의 대표 정도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더욱 이것도 예. 한 그 조계종이라는 이 대표적인 불교 종단의 수장에게 수장한테. 그런 식으로 거의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불교 신자로서 교수님 맺혔구나. 좀 자존심 상해요. 교수님 그래서 맺혔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사회의 현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진짜 어떤 기독교도 참 좋아합니다. 불교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외형적인 모습이 좀 너무 기형적인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이 기형적인 것이 어디서 기인하며 이 기형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 그 말씀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예.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가 볼까요? 예,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제가 잠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 4월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자선총무원장 스님 만나서 현 정권의 비판문제 강남적 부닥절 주지를 그냥 좀 되겠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외압성 발언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1시간 이상을 만났는데 그 얘기만 했겠나? 자세한 얘기는 때가 되면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사님. 예. 기억하시죠? 예. 오늘 때가 된 것 같죠? 네, 때가 됐습니다. 자, 좌파 발언 외에도 어떤 말이 더 있었는지, 또 위에 또 이동관 수석이 사실 말고도 밝히지 못한 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1시간 동안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얘기 했었는지 사사시 톱어보죠. 뭐 천천히 풀어놔 주시죠. 예, 예, 예. 그 이동관 씨가 이제 청와대 그만두고 나서 네, 네. 그만두고 나서
그 문광부 장관으로 한번 이야기가 이야기가 있었죠. 됐었죠. 거론됐었죠. 예, 예. 네네. 거론이 됐었는데 그 문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그 아마 정부 여당 내에서 예, 예. 그 이동관 씨는 무엇보다 이 불교계하고 현재 그 척이 척기였으니까, 예. 지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문광부 장관이 이제 종교계를 다루는 주무장관인데 불교계와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아마 그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신문에 그 기사가 네. 실린 거를 제가 그 봤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 불교계하고 친하다. 친하다. 그리고 현 조계종 지도부하고 나는 굉장히 친한 사이다. 그리고 그 외 이 수석 때도 청와대 수석 때도 한번 그 무슨 농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죠. 예. 문제는 있었어요. 그 뭐 위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짓고, 않으면서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해 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기가 그거를 사찰에다가 기부를 했다. 아, 그 정도로 나는 그 불교계하고 인연이 깊다. 현 조계종 지도부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내가 문광부 장관이 돼도 뭐 불교계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가고 싶긴 가고 예, 싶었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조계종 지도부하고 친하구나. 저 친한 줄 몰랐거든요.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론에다가 나는 현 조계종 지도부하고 친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3월 23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날 3월 22일 날 그 이제 제 후배가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래서 후배를 만나러 갔는데 그 후배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형, 지금 이 근처에 이동관 수석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난 이동관이? 내가 이동관을 왜 만나? 내가 너 만나러 왔지. 이거 어떤 뉴스였는데? 네. 내가 이동관을 뭐하러 만나? 그럼 그 주변에 이동관 수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얘기로. 그렇죠. 그래서 형님이 만나시겠다 하면은 제가 지금 전화를 해서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사실 대학교 후배입니다. 대학 후배고 또 지금은 이제 한나라당 쪽에 가 있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있을 때 제 바로 밑에 이제 데리고 있던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저 생각한 게 이동관이가 왜 이 문제에 나설까라는 거를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조계종 지도부하고 친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흐름이 친하긴 친한가 봐요. 문화부 장관 가려면 이제 친해야지.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왕 이동관 전 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이동관 수석과의 통화에서 알려진 사실 말고도 밝히지 못한 더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회유, 협박, 쌍욕 했죠? 예.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거는 뭐 이동관 수석이 한 얘기는 아니었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은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는 것보다 내가 느끼기에 더 심한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자회견을 포기를 하면은 당신 뭐 사면복권 해주겠다, 뭐 뒤를 돌봐주겠다. 이 얘기는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너 이 새끼 죽을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저는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얘기를 듣는가. 비굴한 상황이 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그 거의 뭐 그런 얘기는 제 후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본인 생각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렇겠죠? 지금 이동관 수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형님 만나십시오라고 한 얘기는 결국 이동관 수석의 얘기를 대신
저한테 전한 건데 그 처음부터 한 얘기가 형님 기자회견 하면은 형님 죽습니다. 그리고 형님 지금 뒷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네. 그리고 기자회견 안 하시면은 뭐 보장해주겠다.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아, 뭘 보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예. 지들 5년 동안 그거 하고 약간 끝날 텐데. 아이고. 걔들이 우리 김영국 거사님을 잘못 본 거네요. 잘못 본 찌질하게 봤다는 예. 얘기네. 자존심 상하셨겠습니다, 진짜 많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이동관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말을 전하는 어떻게 너는 네가 나를 잘 전달했느냐. 알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 예. 뭐, 아이고, 심장이 공감이 되네요, 진짜, 그건 참. 아유, 내가 그 얘기 들었으면 난 때려줬을 것 같아. 막 때려줬을 것 같아. 예, 이번에는 이제 이동관 수석이 삽질했던 거 말씀하셨고, 요번에 이제 보온병 안상수 대표. 예. 그 자순 총무원장하고 미팅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는데, 뭐, 강남 부자 좌파 스님 그 뭐 얘기만 나왔겠습니까? 진짜 그 궁금했는데 그때 워낙 그 외에 다른 어떤 보온병 안상수 대표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얘기는 이제 3월 말에 네. 명진 스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 아, 3월 예. 말에 예. 어디서 하세요? 그 아직 장소는 아, 미정이고요. 저희 나중에 미정이고 알려드려야지. 명진 스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 봉은사 주지직에 있으면서 결국 누구도 못한 일을 그쵸. 사실은 스님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거는. 네. 사찰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 스님들은 수행자니까 자기가 직접 그 돈을 만지거나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율장에서는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모든 사찰 운영을 신도한테 다 맡기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사회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을 현장에 가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현장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해오신 진짜 훌륭한 스님이시거든요. 이 스님을 좌파주지로 몰아가서 쫓아낸 것이 현 정권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동조를 한 게 현 총무원장이고 그래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명진 선생님께서도 쭉 정리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 얘기는 아마 나중에 출판 기념회를 하실 때 네. 아마 또, 직접 이야기가 예, 이거 예. 히트작이에요. 예. 그 뭐- 3월 말에 명진 스님께서 예. 출판 기념회 예. 할 때 예. 이제 자세한 얘기 나올 것이고 예. 아주 많이 기대됩니다, 그 예, 부분이. 저희도 네. 그때 가서 명진 스님하고 또- 진짜 인터뷰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아니,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혹시 또 못다한 부분이라든지 혹시 더 남기고 싶은 말씀 한번 뭐 더 있으신지요? 요새 이제 조계종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네. 캠프스테이 예산이 네. 통과가 안 되니까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뭐 자선과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실제로 그때 120억이 통과가 됐어요. 원래 이제 조계종에서 이야기한 거는 185억이. 근데 원래 그 기획재정부나 문화관광부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120억이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계종 측에서 180억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까 애초에 예산은 이제 120억이었죠. 네. 그러면은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을 올려주지 않은 거죠. 정부에서 올려주지 않은 건데.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현 정권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 전이나 그 예산 통과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겠죠? 185억을 통과시켜줬으면은 지금처럼 민족문화를 수호해야 된다. 이 현 정권이 예. 천박한 민족문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지금도 서로 잘 굴러갔겠죠? 소통 잘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해필 예산 통과를 안 해주니까 이 정부 여당의 그 민족 문화에 대한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근데 또 100번 양보해서 뭐 어쨌건 저쨌건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뭔가 그 조계종이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자성과 쇄신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뭘 반성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상식적으로 캐치프로이지가 네네네. 자성과 그렇죠.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뭐를 반성을 그동안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뭘 반성하는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가 종교 권력이 지금 이 시간의 주제인데 네. 종교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원래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덕, 양심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 중생들을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중생들을 어루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도덕과 양심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니까 결국 종교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자성을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 한국 불교가 저질러 왔던 잘못된 거를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성을 하는 거는 사실은 많습니다. 네. 우선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다 준비했어. 그 한기총 전 네. 회장인 이강선 목사가 네. 사실은 근권 선거를 해왔다라고 그 양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계종도 그 양심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많죠. 종회의원 선거, 네, 많죠. 본사주지 선거 네. 하면서 우린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이 불교계 뭐 안팎에서는 네. 최소한 7, 80억 들어간다. 네. 본사주지 선거 2, 30억 들어간다. 네. 종회의원 선거 최소한 5억 이상 들어간다. 이게 우리 쪽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이런 근권 선거 안 하겠다는 자성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 심심하면 가끔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국고보조금 횡령한 거. 정부로부터 네. 문화재 보수하라고 뒷골 땡기네, 이거. 예산 받아놓고 네.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써서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그 본사주지 그 스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또 그 수배를 도망가서 수배를 당한 스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성해야지. 예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됩니다. 진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안 쓰니까 결국 이 문제가 그렇죠. 예.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만 그런 얘기를 들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열심히 그 수행을 하라고 출가를 하신 스님들께서 이 개파라는 걸 만들어서 뭐 무슨 뭐 화엄회 뭐 무량회 무차회라는 이 개파를 만들어서 그 개파끼리 서로 또 싸워. 권력 싸움. 요새는 안 싸워서 문제입니다. 야합을 해갖고 야, 이제 싸움을 넘어서서 이미 야합 단계군요.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조계종 총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총무부장은 뭐 보림회,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어디는 무슨 어디는 부장은 뭐 어디 뭐 무차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개파끼리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그런 그 지금 현상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양식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그 수행을 하는 스님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그 먼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 부도덕한 그 개파 연합이라든지 야합이라든지 예. 이 부도덕한 짓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걸 안 하겠다. 그런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성 없이 지금 하니까 그게 사실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예. 거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권도 불교계의 상황을 너무 잘하니까 예. 우습게 한다 이거지. 예. 우습게 알고 뭐 얘기해도 아 저러다 말겠지 하고 실제로 그러다 많은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예. 전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또 좋은 스님들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그 종단의 좋은 스님들이 이러한 그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아 저런 더러운 곳에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 하면서 자기 수행에만 이렇게 몰두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대화를 들으면서 더욱 느끼는 것이 이 종단을 앞으로 한국 사회의 건강한 어떤 기여를 위한 종단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종단의 모습에 대해서 스님들 내부에서 지적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깨끗한데 저런 더러운 저런 권력과 이 돈에 눈먼 중들에게 내가 뭘 더 얘기하겠냐 하는 그러한 태도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건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희 제가자들도 그러한 과정에 동참할 의무와 책임이 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것을 제 개인적 느낌일지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 김 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종단이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이 내부의 어떤 반성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템플스테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정말 멋있게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도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 전에 이런 이 김 거사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도망다니던 종단이 돈이 잘리니까 갑자기 거창한 뭐 멋있는 얘기는 들고 나오는데 사실 아무도 그건 믿지 않아요. 왜냐?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스님들, 좋은 스님들 참 많습니다. 그 스님들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은 그 더러움을 계속 키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또 이어가죠. 사실 이런 그 종교계 특히 불교계 이런 문제점은 불교계 언론에서 불교계의 자체 언론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권 방송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좀 야 이거 창피한 노릇이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불교계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주권 방송이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왕 얘기 나온 거면 저도 한 말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 불교신문 조계종단의 뭐 기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불교신문의 논설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교사님이 이 문제 제기했을 적에 최소한 총무원장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칼럼을 썼더니 즉시 거기서 그걸 바꿔달라는 압력이 왔습니다. 잘렸어요? 그래 아니요.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그래서 잘린 게 아니라 제가 사퇴했습니다. 예, 그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예. 하여튼 그러니까 4대강 그 사업같이 불교가 이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양식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현재 권력의 소에 대해서 그 표현하기 좀 미안하지만 투정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고소영이라고 해갖고 그렇죠. 예. 기독교, 개신교 쪽 인사들이 많이 이제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하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소외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2007년 대선 대통령 선거 때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각 후보마다 캠프가 차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쪽의 후보 캠프 또 이쪽 민주당 쪽의 캠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명박 후보 캠프에 거기에 그 스님으로서 캠프에 그 상임 고문 혹은 고문으로 참여한 스님들이 한 380명 됩니다. 380명. 그 380명 스님들이 그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스님은 간혹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스님들이 특정 후보의 캠프에 직책을 맡아서 참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 380명의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 고문이나 그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진 그 스님들이 결국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부 이 감사장을 받았거든요. 이제 고맙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스님들은 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뭐 그만큼의 다 그 보상을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380명의 스님 중에 지금 조계종 지도부에 있는 스님도 있거든요. 오, 뉴스다. 예. 그래서 참 참 문제가 많네요. 참 저는 이제 그 스님들은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이명박 그 후보의 캠프의 상임 고문이라는 그걸 가지고 결국 하나의 그걸 권력으로서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권력으로 행사할 생각이 없었으면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뭐 상임 그렇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욱이 그러한 세속 정당에서의 어떤 그 권력이 종단 내에 본인의 위치를 또 결정해주고 그렇죠.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죠. 참 아쉬운 그래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지금 뭐 종단의 그 주요 간부에 있는 스님들께서도 내가 그 후보 때 뭐 상임 고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들이 알 테니까 이제는 그거 내가 사실 잠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그 선거에 그 후보를 도와서 내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이런 일은 안 하겠다. 나도 안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수행자로서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양심 선언도 나왔으면 한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 뭐 사실은 이제 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그 자체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런 개념 없는 정당, 한나라당 같은 개념 없는 정당의 그 개념 없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 자체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그 종교 집단 내에서 본인의 어떤 위치를 결정하고 그렇죠. 본인의 권력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는 것이 참 그렇죠. 아쉬운 문제네요. 어쨌든 뭐 저희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어쨌든 이 발단이 그 봉은사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표현화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또 이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앞으로 또 이 불교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서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자승 스님과 명진 스님의 어떤 그 화해나 어떤 노력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명진 스님이 그동안 이제 그 봉암사에 문경 봉암사에 가셔갖고 동안고 수행을 하셨죠. 그 동안고 수행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그 총무원장 스님하고 저녁에 만나셨어요? 예, 만나가지고 서로 뭐 화해를 위한 앞으로 이제 종단을 위해서 같이 일을 잘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명진 스님이 이제 가셔서 명진 스님께서 이제 우리 서로 뭐 힘을 합해서 지금 정부하고도 이렇게 그 이 전통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일을 한번 잘 해보자. 근데 진짜 오늘 뭐 서로 화해하는 자리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직영사찰을 왜 했습니까? 그걸 물어보셨대요. 아, 네네. 네, 그 원장 선생님한테. 뭐 우리끼리 여기서 한 얘기 밖에 안 새 나갈 테니까. 네. 직영사찰 진짜 왜 한 겁니까? 난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아이 스님 그거는 이미 전생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명진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당신한테는 전생살지 모르지만 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주 뭐 예. 포인트를 아주 딱 예. 깊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가 네. 그 화해 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럼 아직도 이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자선스님 서로- 네. 솔직하지 못해요. 사람들 다 아는 상황인데. 아니 그래도 이미 참 본인이 얻을 걸 다 얻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렇죠. 의미에선 예,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그렇게 사적으로나마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 전생 운운하면서 예. 뭐 전생 사시는 분이 이 아저씨 왜 그래요? 아니, 참 괴로운 얘기입니다, 진짜. 저는 참 뭐 저는 신도로서 자정 스님을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빨리 마음을 열고 예. 이 정말 종단의 화합 이런 것을 위해서 그 개인의 어떤 부분은 좀 접으셨으면 하는 게 참 바람입니다. 참 아쉽네요. 그러면 우리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준비를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만큼 네. 준비하셨는데. 다 들어야 돼요 지금. 네. 네. 뭐 따로 지금까지 자성스님이라든지 이동관 수석이라든지 보온병 안상수 그 대표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말씀 뭐, 못 하신 예, 부분이 뭐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예. 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그런 저와 관련된 뭐 이야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뭐 다 좋아요. 연관이 예, 뭐 그냥 뭐 연관이 된 편하게 이야기인데 해주세요. 결국 이 종교 권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결국 그 종교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종교 권력이라고 종교 권력. 비판을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종교는 사실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불교 역사에 보면 우리가 범난이라고 해요. 네, 범난이라고 해서 뭐 중국에서 4번에 걸쳐서 범난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네. 외부 권력에 의해서 불교계가 박해를 그렇죠. 받은 탄압당하는 것을 거죠. 탄압당한 걸 이야기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최근에는 뭐 12.7 범난이라고 12.7 범난, 예, 이야기를 저도 하고 네. 또 우리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면서 네. 또 불교계가 이제 탄압을 받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그 범난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범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실제로 그 당시에도 불교가 종교 권력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찰이 결국 귀족들의 재산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귀족들이 사찰에다 토지를 기부를 하거든요. 그럼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귀족들이 사찰에다가 토지를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제 스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석이조가 그렇게 출가를 하면은 이 뭐 고려시대 때나 이 중국 그 옛날 시대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가 돼요. 출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군대 문제도 병역 기피, 재산 도피의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교계의 소위 귀족들의 자제가 많이 스님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많은 재산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권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왕권과 대립하기 위한 하나의 고점으로서 사찰을 이 불교계 교단을 이용하거든요. 그 세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군대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덜나도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그 당시에 왕들이 불교계 사원을 폐사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다시 국가가 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을 강제로 이제 환속을 시키거든요. 강제로 환속을 시켜서 그거를 군역을 시킵니다. 그렇죠. 군대를 보내거나 다시 이제 이 국가의 어떤 큰 공사에 이제 그 일을 시키는데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절이 없어지고 그래서 범난이지만은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재산 기피,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거는 고려 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고려 말에 이제 사대부들이 왜 불교계를 그렇게 심하게 말살을 했냐면은 그때도 똑같이 결국 재산 도피와 병업 기피의 수단으로 불교가 이용이 됐고 또 그렇게 해서 형성된 권력을 이 스님들이 아주 많이 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뭐 요즘에는 그런 뭐 재산 기피, 병역 기피는 아니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해외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스님을 되는 이제 길을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출가한 지 1년밖에 안 된 스님이 나보고 술을 한 잔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 이제 뭐 출가한 지 스님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꼭 마셔야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탐욕이나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왔는데 실제 절에 들어와서 6개월 지나니까 아니 이 세계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고 예? 이 세계에서도 결국 이 권력이나 금력이 없으면은 승려로서 제대로 못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참 기가 내가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여기는 속세보다 더하구나. 내가 이러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술을 제가 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자 출가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조계종 교단이나 그런 또 이 종교 권력 단체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세속 권력하고 똑같고 더 심하게 다.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제대로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은 그거를 고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방송이 그래서 그걸 방송하는 네. 종교 권력에 대해서 하사시 살피겠다라고 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사실 물론 뭐 저는 스님들 세계가 진짜 그렇게 소박하게 정말 아름다운 세속을 다 끊고 들어올 젊은 스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 다 인간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스님 모임이나 집단도 사실 세속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을 적게 하고 이 진정한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자세, 그러한 방향성과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김영국 고사님 그동안 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절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오늘만 기회 아니까 또 모실 수 있어요. 어쨌든 종교 토파보기 초청대담. 그래서 이 초청대담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종교 권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종교 권력이 당연히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최근에 본 우리 종교 권력의 한 모습은 이 목사님의 하야 발언 하나에 즉시 무릎 꿇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라면 저는 뭐 이 일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 행사에서 뭐 개인적인 자리라면 그것도 저도 또 뭐 얘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만 공식 행사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이 특정 종교 집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수행원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혈혈 단신 개인으로 갔다면 그것도 또한 이해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자리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특정 종교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러한 대통령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저는 그 전에 있었던 특정 목사님의 하야 발언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이 횡행하고 있는 종교 권력과 또 정치권의 야합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계속 짚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저는 왜 아직도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이런 집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무릎 꿇습니까? 국민들한테 무릎 꿇으십시오. 예? 지금 국민들한테 무릎 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정치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한다고 또 들을까? 예, 어쨌든 오늘 초청 대담으로 김영국 거사님께서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요.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세 번째 코너는 시청자 마이크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왜 이래요? 네, 우리 스님 맛이 갔어요? 우리 종교 삽질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주권방송 트위터와 주권방송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연락을 드려서 자세히 듣고요. 아니 이메일을 통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시청자 마이크라고 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종교 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 수평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리 인터넷 세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시청자 마이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주권방송 치시면 나오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전체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핵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나마 궁금했던 거를 많이 제가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반갑고, 또한 안타까움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이 불교계를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다음 주는 또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논의가 어떤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와 내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자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존재합니다. 저희 트위터와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저희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여러분과 사랑과 성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후원 잊지 마시고요. 종교 권력과 대적을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위해서 우리 먼저 가신 선조님들도 계신데 이 정도 수준이야 뭐. 하여튼 저희 앞으로 열심히 종교 권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종교 권력 하죠. 종교 덮어보기.